75%를 할인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른이 20명 미만이면서 어른과 어린이를 합쳐서 28명이 입장하려고 할 때 어른이 몇 명 이상 입장하는 것이 차라리 한 20명대 입장률을 내는 게 나을 것인가. 이게 뭔 소리냐면은 최대한 싸게 먹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는 내용입니다.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도 문제잖아. 어른이 몇 명 이상이냐, 여기 관건이잖아. 그럼 모르는 거 이 지수로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되겠어? 어른을 X명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20명 이상일 때 15% 할인해준다. 15%가 할인해준다는 거는 실제 가격이 얼마만큼 된다는 거예요? 15% 까면 되잖아. 그럼 실제 가격이 얼마 적용된다는 겁니까? 85% 적용된 가격을 내서 입장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세팅이 어떻게 가능하겠어? 일단 어른이 20명인 경우를 가정을 하고 들어갈게요. 왜냐? 전체 28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어른 20명 요금에 어린이 8명 요금을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인 요금이 10,000원인데 85% 할인됐으니까 실제 어른 20명 입장 가격이 얼마가 돼? 10,000 곱하기 0.85를 하면 됩니다. 그럼 얼마? 요금은 8,500원을 내면 되는 겁니다. 왜? 10,000 곱하기 0.85를 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20명을 해준 거하고 얼라들 8명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8,500 곱하기 20이 되니까 얼마야? 하나, 둘, 하나, 17만 원이 나오게 될 겁니다. 싹 붙이면. 그리고 아이들은 8명이 될 거니까 5,000 곱하기 8을 해가지고 플러스 4만이 되니까 그냥 28명, 어른 20명, 애들 8명 이렇게 갔을 때는 21만 원이 총 토탈 코스트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일반 비용을 내는 거, 이것이 더 싸다. 이것이 더 싸게 먹히는 경우를 찾아야 되니까 반대의 경우를 해야죠. 할인 적용 안 받는 경우. 그럼 볼게요. 할인 적용 안 받는 경우는 어른이 X니까 아이들은 얼마가 되겠어? 전체에서 어른을 뺀 인원이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가격이 더 싸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냥 일반 가격인 10,000X에다가 5,000에서 28 마이너스 X를 한 가격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냥 갔을 때 가격이 나오겠죠. 이거 정리하면은 28 곱하기 5를 해주면 14만 플러스 마이너스 5,000X가 되겠군요.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이거 반대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은 좌변에는 7만이 나올 것이고 우변에는 5,000X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양변을 5,000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X가 1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X가 14보다 크다라고 되니까 그러면은 몇 명 이상이 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습니다. 14보다 큰 15명. 여기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 실제로 가격 계산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뭐 그냥 가서 돈 내자 뭐 이런 거 안 들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일일이 따지고 하면은 세상에 얼마나 잘겠냐. 그래서 이런 걱정 안 하는 방법은 뭐겠어? 그냥 돈이 많으면 됩니다. 부지런히 버리시면 됩니다. 자, 600번입니다. 요 문제가 조금 많이 짜증이 날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골랐어요. 오른쪽 그림 같은 직사각형 A, B, C, D에서 변 C, D의 중점을 M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삼각형 A, P, M 요 녀석의 넓이가 81제곱cm 이하가 되어야 해요. 이하가 되기 위해서 변 BC 위에다가 P를 딱 잡았을 때 점 B에서 몇 cm 이상 떨어져 있어야지 81cm 이하로 적용할 수 있을까? 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하는 건 뭐예요? 얼마큼 떨어져 있냐? B하고 P 사이의 거리가 한 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X로 놓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 여기 삼각형 있죠? A, P, M. 여기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구할 수 있지? 네.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어? 겉에 있는 거를 빼면 돼. 그렇지. 삼각형 공식으로 지금 삼각형 공식 써가지고 뺄 수 있는 방법은 1도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사각형에서 요거를 싹 빼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식을 세팅을 해야 되겠죠? 자, 식 세팅 가봅시다. 그럼 우선은 내가 삼각형의 넓이에 삼각형의 넓이부터 먼저 보여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여야 되겠어? 가로 세로 곱한 거니까 16 곱하기 12 하면 얼마가 나오니? 32에 16이니까 192가 나오겠지? 그러면은 192에서 빼주는 겁니다.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요거 빼야 돼요. 자, 여기는 둘을 변이 똑같이 나와 있다니까 MC하고 MD의 길이는 다행스럽게도 나옵니다. 얼마씩? 6씩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뭐 여기 길이를 BP라고 치자. 그럼 여기 PC의 길이는 뭐라고 해야 될까? 여기가 X라고 친다 치지만 또 여기는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이거를 빼면 되겠죠. 이렇게 세팅을 다 해놓으시고 풀면 됩니다. 그러면 자, 좀 만만한 것부터 하나씩 뺍시다. 요거 순서로 돌아가면 뺄게요. 요거 빼면 얼마가 돼? 16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요거 빼주고 그리고 요것도 구해가지고 더해서 한 번에 빼버리자고. 6 곱하기 16 마이너스 x 그리고 곱하기 2분의 1 여기에다가 12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1 한 거 이거를 한 번에 빼주자고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정리가 되어서 48 플러스 요것도 정리해주면은 정리해서 48 마이너스 3x 여기에다가 이것도 정리해주면은 6x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48 더해서 96 마삼 6x 플러스해서 3x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됐지요? 그 다음에 192에서 이거를 빼주면 되는 거죠. 여기 뺄 때 그냥 바로 없애가지고 192 마이너스 96 플러스 3x 이러면 안 됩니다. 앞에 뭐 있어? 요거 있으니까 9를 해체시킬 때는 마이너스 96 마이너스 3x가 되니까 결국 넓이는 얼마나 거예요? 96 마이너스 3x가 요 삼각형 APM의 넓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1차 세팅 끝난 겁니다. 다음 2차 세팅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강의한 거는 이번 주말이나 월요일쯤에 업로드가 될 테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학원 채널 들어와가지고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진짜 관건이 뭡니까? 81제곱센티미터 이하가 돼야 하는데 이 식을 세팅하셔야죠. 96 마이너스 3x가 어떻다? 81 이하가 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서로 트레이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x가 96 마이너스 81인 15보다 커야 하므로 x는 어떻게 된다? 5 이상이 된다. 그래서 어디 이상에서 떨어뜨리면 된다? 5cm 이상을 찍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넓이가 81제곱cm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다음 문제 하나 풀겠다니까 바로 화면 보기 들어가보네. 다음입니다. 604번. 내가 이걸 고른 데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럴 수가 있거든요. 오전 9시, 자 여기 회사원을 학생으로, 회사를 학교로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딱 여러분들 이야기입니다. 오전 9시까지 등교해야 하는 학생이 집에서 오전 8시 40분에 출발하여 분속 60분으로 걷다가 늦을 것 같아서 도중에 분속 200m를 뛰었더니 늦지 않고 학교에 도착하였다.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2.6km일 때 이 학생이 걸어간 거리는 최대 몇 미터인지 구하시오. 실제로 그냥 실제로도 여유롭게 학교에 등교하다가 늦은 것 같은 뛰어온 적이 있다 없다? 그러면 자기
내 얘기구나 생각하고 아니 나 있으시면 됩니다. 띵다운데 랑크랭 넣는데. 저런 애가 대단한 거야 진짜. 세상에 뭐라 하고는 내가 할 길 같다 마이웨이 하시는 분 아니요. 부러운 멘탈이야. 자 그럼 봅시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시간 개념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우선은 걸어간 거리랑 뛰어간 거리로 나눠야 되겠죠.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걸어간 거리를 뭐라고 했으니까 걸은 거리를 x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 뛰어간 거리도 있잖아요. 그럼 뛰어간 거리는 얼마라고 해야 되겠어?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가 2.6이니까 즉 2600m니까 걸은 거리가 x라면 뛴 거리는 2600 마이너스 x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통해가지고 시간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8시 40분에 도착했습니다. 자, 시간 제한 몇 분이야? 20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어쨌든 걸어서 이동한 시간이랑 뛰어서 이동한 시간을 합쳐서 20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는 건 뭐예요? 거리를 모릅니다. 하지만 속력이랑 나머지 시간 대충 알 수 있어요. 시간은 어떻게 오겠습니까? 속력분의 거리였잖아. 이제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화면상 여기가 쓰는 게 낫겠다. 그러면은 걸어서 간 시간은 어떻게 돼? 속력이 60이고 걸어간 거리 몰라. 그리고 영어랑 또 뛰어간 거리. 뛰어갈 때 속력은 200. 그리고 거리는 2600 마이너스 x. 이렇게 했더니 얼마? 20분 안으로 커트라인 통과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뛰지 않을 때 늦지 않았다. 늦진 않았다. 그 말은 뭡니까? 9시에 딱 들어왔다는 겁니다. 8시 59분에 도착했다는 게 아니라 오전 9시까지 됐다는 겁니다. 늦었다는 기준은 뭐겠어? 그럼 여기는 9시 1분이 되면 늦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20분 안에도 안착만 하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리해주면 돼요. 어디 보자. 요 녀석들을 통분시키려면 진짜 1200밖에 답이 없나? 1200밖에 답이 없구나. 1200을 곱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 되겠어? 20x. 그리고 여기도 약분이 되니까 6을 해가지고 나오면은 36, 22. 응? 어디? 600 해도 되는구나. 내가 왜 1200만 생각했지? 그럼 600으로 하자. 그러면은 여기가 10x. 여기는 플러스 3을 해주면 되니까 7800 마이너스 3x가 될 것이고 여기는 200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정리하면은 좌변은 7x 그리고 우변은 12,000 마이너스 7,800이니까 얼마가 된다? 4,200이 되겠죠? 그러면 x가 600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요 양반은 최대 얼마까지 뛰었다? 얼마까지 걸어갔다? 600m 정도 걸어가다가 나머지를 미친듯이 뛰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뛰었다는 거야? 이 사람 2km를 뛰었다는 얘기입니다. 2km를. 운동장 6바퀴를 그냥 풀전력으로 뛰었다는 얘기예요. 맞나? 6바퀴 정도 되려나?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거리를 뛰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래 달리기 하면 그 정도 하면 사람 죽잖아. 요즘도 오래 달리기 같은 거 측정 하나 모르겠지만은. 하나? 요즘 몇 미터 하나? 몰라요. 한 1500m 하나 요즘은? 왕복 달리기 하는데. 왕복 배? 쌤은 운동을 하셨어요. 운동장 10바퀴. 오. 그거 해가지고 내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통과 기준이 얼마였지? 기억이 얼마였다? 10몇 분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차피 10바퀴 뛰잖아. 다음 시간 수업 못한다. 풀 전력을 뛰다 생각해봐. 사람 미치지. 610원입니다. 오른쪽 편은 두 식품 AB에 100g당 열량을 나타내는 겁니다. 열량, 에너지죠. 이것이 쌓이면 바로 다 살이 되는 겁니다. 진짜 체내에 누운 열량을 소비를 하면 그게 다 지방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자, 봤을 때 두 식품 A, B g 합쳐서 200g 먹었을 때
열량 360칼로리 이상을 가져와야 된대요. 그러면 이 중에서 B는 최소한 얼만큼을 먹어야 될 것인가? 보겠습니다. 그럼 B 식품의 양, 얘가 문제니까 얘를 X로 줄게요. 그러면 B의 양을 Xg이라 한다 치면은 A의 양 어떻게 하면 되겠어? 200에서 곱하면 되지. 얘는 이렇게 세팅이 가능할 겁니다. 자, 되죠? 자, 그러면은 열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100g당 열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건 실제 비율로 나타내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하면 100g당 열량이니까 1g당으로 바꿔주면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100분의 120으로 해주고 얘는 100분의 320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각각 섭취하는 에너지를 따오시면 되겠죠. 또 어떻게 하면 되겠어? Xg이랑 A랑 B 위주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A에서 얻어올 수 있는 식품의 열량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주면은 A 식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열량의 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g당 단위로 들어가니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준 것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 360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세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배치시켜줘야죠. 뭐 여러분들께서 편한 방식으로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나는 하도 이렇게 하는 게 익숙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양변에 100을 곱해버리고 그냥 그대로 풀어가지고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계산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요거 넘기고 요거 정리하고 나면은 200x가 12,000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 그러면은 x에 들어갈 양은 얼마가 된다? 600이 나오게 됩니다. 아니 600이 아니라 6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x, B 제품을 최소 몇 g까지 60g 정도는 먹어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60g 했을 때 저기 A 식품을 140g을 합쳐가지고 열량 360kcal 이상을 얻으면 된다.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360kcal 이상의 열량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밥 먹을 때 있죠. 한 그릇 정도가 250kcal 정도 될 겁니다. 이건 한국이가 2배 정도 분량이다.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합니다. 나도 워낙 기술화될 시간이 배운 지 오래돼가지고 요즘도 그런 거 배울 거 아니야. 한단지 해가지고 449kcal 맞아요. 그게 뭐야? 응? 한단지 몰라? 탄수화물이 1g당 4kcal, 단백질이 1g당 4kcal, 지방이 1g당 9kcal. 그렇게 가지고 열량 맞춰가지고 배양 맞춰서 에너지를 그런 걸 배워요? 기술로는 시간 때 배우잖아. 진짜요? 어떻게 기억해요 이거를? 탄단지 같은 경우에는 성인대에서도 신경 써야 되는 게 헬스하는 사람들. 맞아요. 쌤 헬스 왔어요? 했었지 예전에. 알바. 알바가 아니고 실제로 웨이트 그거 하는 거 했었거든. 그때 내 트레이너 양반이 운동하는 것도 중요한데 항상 식사하실 때 탄단지 지방 맞추셔야 되는데 쌤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비율을 많이 높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단백질 몇 그램 해가지고 얼마씩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짜주거든. 그때 하도 들어가지고 탄단지 449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도 그냥 이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요즘은 운동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허리가 아파서. 야. 맞잖아요. 아니, 효주가 없으니까 얘 지연이가 깜짝 놀랐냐 이제? 근데 효주가 너무 세가지고 저희 가려질 거예요. 제가. 하긴 그건 그래. 효주가 확실히 너무 세요. 효주가 더 세게 때리니까 얘 지연이가 때리는 건 간지러운 수준이 아니지. 모민이가 때리는 건 데미지도 않고. 제가 언제 때렸어요? 그러니까 안 때렸으니까 데미지가 없이. 저 뒤에는 왜 나와요? 자, 이거 흘러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40개가 들어있는 귤 한 상자의 도매 가격이 2만 원이다. 즉, 우리는 그동안 귤을 아주 저렇게 비싸게 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원래 다 정상하지 않아요? 도매 가격. 소매 가격이 아니고.
10상자 구입하고 운반비로 10,000원을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상자에 4개 꼴로는 꼭 썩은 것이 있고요. 썩은 귤은 팔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귤 구입비와 운반비를 합쳐서 20% 이상의 이익을 남기려고 할 때 귤 한 개의 가격의 도매가의 몇 퍼센트? 한 개 가격이야, 한 개 가격. 한 박스가 아니고. 한 개 가격의 도매가에다가 몇 퍼센트 이상의 이익을 붙여서 팔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귤 산 거 원가에다가 운반비용, 배송비용까지 합쳐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남겨먹어야 될 거다.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측정을 해야 될 것인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걸 잘 봐야 돼요. 귤 한 상자에 40개가 들어있으니까 한 개당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지. 그럼 개당 얼마나 셈이야? 개당 500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매 가격이.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냐? 실제로 보면 또 상자에 4개 꼴로 썩어 있는 것이 있다라고 했더니 한 상자에서 팔 수 있는 귤은 최대 36개까지만 팔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최대 몇 개까지 팔 수 있겠어? 10상자를 샀으니 판매할 수 있는 귤의 양은 총 360개가 될 겁니다. 총 360개 이걸 팔아야 돼요. 여기에다가 구입비용, 운반비용을 최대한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이익을 붙여야 되는 거야. 얼마의 이익을 붙여야 되는지 이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있는 것이 귤 구입비와 운반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보다 20% 이상의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그럼 원가가 얼마인지 보자고. 10상자를 샀어요. 한 상자에 2만원이니까 총 20상자 샀으니 10상자 샀으니까 20만원. 거기다가 배송비 붙여가지고 10만원, 네, 만원. 그러면은 원래 원가가 얼마나 겁니까? 21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20% 이상의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원가에다가 곱하기 1.2, 즉 100분의 120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익을 남겨야 하는 건 최소 마진, 이걸 가지고 뭐라 하면은 최소 마진이라고 이야기하거든, 전문용어로. 얼마가 남아야 된다 라고 해서 최소 마진을 얼마로 잡아야 하냐? 21만 곱하기 1.2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42, 21 25만 2천원이 최소 마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한 가격이 25만 2천원보다 더 많아야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 뭡니까? 몇 퍼센트 이상의 이익을 알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X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귤의 실제 판매 원가를 따지면 어떻게 돼? 여기다가 또 500원 단가를 붙여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익을 붙여야 되겠죠. 얼마를 붙여야 되냐? 100분의 100 플러스 X. 요만큼의 이익을 붙여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한 결과가 요거보다 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을 세팅하면은 요거 곱하기 5 해가지고 바로 하면은 18만원. 판매 가격이 18만원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X 한 결과가 어떻다? 25만 2천원보다는 커야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넷이니까 1800X 플러스 18만이 25만 2천보다는 커야 되겠죠. 왜 넘기고 나면은 굳이 1800X로 갈 필요가 없지. 두 개씩 지워서 18X가 되게 2500 마이너스 1800이면 되니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7, 2, 이렇게 딱 나오는 게 그러면은 개당 이제 얼마의 마진을 붙이면 되느냐 바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계산 결과가 X가 40보다 커야 한다. 즉 몇 퍼센트? 40% 이상의
이익을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40% 이익을 붙이면 얼마가 되냐? 귤 단가 500원에다가 실제로 40% 하면은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소매 가격은 이제 최소 개당 700원 이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귤 한 개에 700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나는 귤을 잘 안 먹어가지고. 얼마 전에 제주도 놀러 간 녀석이 나한테 상자를 택배를 안 보내더라고. 비상가요? 응? 아니, 비상자분이세요? 상자는 아니었어. 얘가 그 다음에 양심이 있어가지고 상자 안에다가 한라봉 하나 넣어서 보냈더라. 예? 한라봉 한 개. 한 개. 한 개. 왜요? 그럴 거 왜 그래요? 놀리는 거지. 나는 여기 놀러 왔다, 나는 여기 휴가 사서 놀러 왔다, 너는 휴가 못 가지. 야이놈아, 야구를 뛰어먹어,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이런 분들을 만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지. 나는 휴가를 써서 여기 놀러 가도 되고, 한 개만 넣어서 택배비 보낼 만큼 돈이 남아 돈다 부럽지요, 너만 이렇게 되는 거지. 때리고 싶은데 때리지 못하겠어. 싸움 잘하거든. 611번입니다. 건구 온도와 습구 온도가 있다고 합니다. 건구 온도하고 습구 온도 같은 경우에 그 온도계 바뀐 게 봤을 때 가끔씩 있어요. 완전히 드라이한 상태의 온도가 나오는 게 있는데 나도 이거 정확하게 차이는 뭔지 기억은 잘 안 나. 이거 아마 과학 시간에 아마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이거 뭐 줄 차이인가 어떻게 저쪽에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는데, 자, 불쾌지수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불쾌지수, 이게 뭐겠어요? 사람이 볼 때마다 얼마나 불쾌함을 느끼냐 이거 아니겠냐. 가령 뭐 고민이가 나를 보면 불쾌지수 100을 느낀다든지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느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불쾌지수가 가장 거의 뭐 최고조를 찍을 때가 언제겠어요? 지금. 계절로 따지면 여름. 여름이겠죠. 아무래도 여름 같으면은 누가 지나가다가 옷만 살짝만 쓰시잖아? 바로 그냥 아이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봤어요? 내가? 네. 있지. 째로 봤었어요. 아니 그냥 딱 하고 있다가 그냥 쓱 지나갔는데 좀 있어 보여요. 그 순간 그 분노 조절 잘 해가 되더라고.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고 분노 조절 자해가 되더라고 그 순간은.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불쾌지수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구 온도와 습구 온도를 더한 다음에 0.72를 곱해서 거기다가 40.6을 더한다고 합니다. 문제 10부터가 불쾌하네. 불쾌지수에 따른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다음과 오른쪽 표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쾌지수가 70도 미만 낮다고 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불쾌함을 느끼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불쾌지수가 86 이상이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불쾌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 너희들한테 내가 숙제를 평소보다 3배 이상 내면 어떻게 되겠어? 바로 그냥 손에 잡힌 거 다 던질 겁니다. 던지기만 하면 다행이지. 맞추면 안 되죠. 그래서 다음,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라고 전제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건구 온도가 32도이고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100%일 때 현재 습구 온도의 범위를 보세요. 건구 온도가 32도니까 지금 딱 봐도 엄청 더운 때인 것 같아. 습구 온도, 이제 습기가 찬 상태에서 온도를 재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날에 아주 습기가 좀 빽빽하다는 거겠지. 딱 전형적인 가장 한여름에 더운 날 그런 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불쾌하죠. 그 불쾌함을 문제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습구 온도를 X로 가겠습니다. 습구 온도를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 식에 따르면은 32 플러스 X 여기에다가 0.72 플러스 40.6을 한 것이 실제로 어떻다는 거예요? 86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모든 사람들이 불쾌함을 느끼는 100% 만렙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풀어내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풀어내니까 되게 귀찮아. 그지? 지금 양변에다가 곱해가지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면 40.6에다가 100을 곱하면 되니까 여기는 40.6. 그러면은 32 플러스 X에다가 72 옆으로 빼주고 플러스
72x 플러스 2314 플러스 4060을 한 것이 8600보다 크게 된다. 이거 더해서 넘깁시다. 그러면은 4, 7, 3, 5, 8600 바로 빼. 그러면은 226이 나오니까 72x가 226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거든. 이거 내가 정리시는 거야. 이렇게 나올 리가 없는데,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이렇게 나올 리가 없는데. 그럼 그렇지. 3226이 돼. 내가 왜 이걸 안 했냐? 그러면은 이제 72x가 3220보다 작으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럼 이제 얼마가 이제 양변 나눠주면 됩니다. 아 이것도 계산하다 한소리네 한소리였네. 좀 귀찮게 하지 마. 아이씨 여기서 또 있어야 하겠네. 아이씨 까먹었네. 6,613네. 74. 그러면 72x가 됐다. 이제 됐네. 그러면은 3 넣어주고 하나 넣으면 되겠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계산해주고 났을 때 마무리해주면은 31까지 하면 되겠다. 오케이 됐어. 그래서 습도 온도의 범위가 31도 이상이다라고 나와 있을 때 습기 불쾌지수가 86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쉽게 나가면요, 건고 온도랑 습고 온도가 편차가 거의 없고 높은 상태일 때는 불쾌지수가 올라갑니다. 이런 적 있잖아요. 날씨가 더운데 찝찝한 날이 있고, 날씨가 더운데 안 찝찝한, 좀 뜨거운데 안 찝찝한 날이 있어요. 그럴 때는 사람들이 불쾌감이나 그런 쾌적함 그런 거 느끼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요, 밀림하고 사막하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있잖아요, 동남아시아 지역이나 열대 지역 가면은 날 덥고 습하고 막 찝찝하고 짜증이 납니다. 근데 사막에 있는 사람들은 뜨겁기만 하지 그렇게 찝찝함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긴팔 입고 다니잖아. 그렇게 뭐였지? 그래, 히잡이나 뭐 부르카나 뭐 차돌 이런 거 벗으면서 뭐 벽 쓰고 다니고 게임 해가지고 아살라마 라이쿰 이렇게 하시잖아. 그분들은 습도는 낮기 때문에 차라리 태양열을 더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또 미스테리는 왜 그런 사람들이 검은색을 하고 있을까? 이게 좀 미스테리긴 하거든. 검은색은 열을 흡수하는데 정규적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2번 이번에 습고 온도가 20도이고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0도이다. 그 말은 뭐다? 불쾌지수가 아주 쾌적한 정도로 쭉 내려와 있을 때 이번에는 건고 온도를 x로 해가지고 구해봅니다. 그러면 식을 바꿔야 되겠지. x 플러스 20 여기에다가 0.7 플러스 40.6을 하면은 72만이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정리합시다. 그럼 바로 빼가지고 29.4로 해주고 0.72 29.4니까 곱해가지고 여기는 2940으로 만들고 여기도 72에 x 플러스 20을 해버리자는 거지. 그러면은 72x 플러스 144 하면은 2940 응? 연구치하고 계산 넣고 붙여야 되는데 그치요? 그러면은 72x의 결과가 빼면 되니까 1500이 된다. 그러면 이제 얼마가 되겠어? 이거 해놓고 나면은 나머지 정리하면 됩니다. 지하분을 72로 나눕시다. 그러면은
큰 차이 없이 비슷비슷하게 가면은 불쾌가 불쾌지수가 올라가거나 낮아지거나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보면은 불쾌지수가 떨어질 때는 대부분 언제냐? 겨울철로 가면은 불쾌지수가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기후가 그렇잖아. 겨울에는 춥고 건조하잖아. 춥고 습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운 경우가 좀 습기가 있다. 그런 경우는 평소는 좀 덜 입고 나가도 그렇게 뭐 춥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을 겁니다. 물론 이거야 뭐 사람들의 취향이나 체형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남편은 그 추위는 잘 안 하는 편이거든. 대신 열을 주십니다. 사람 따라다르긴 하지만은.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여기 있는 거, C단계에 있는 것까지 같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끊었다가 바이블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이블에서는 연립방정식으로 갈게요.
갑자기 편지 막 웃으시는 거야. 뭐지? 축구 보고 있었거든. 갑자기 너무 요즘 왜 이가 없는데? 사이코 같았어. 하루 이틀이냐? 선생님도 아시네요. 나는 뭐 내 성격 특이한 거 나도 잘 알고 있는 거고. 성격 특이하니까 이렇게 일하고 있지. 아까 귤 문제 하니까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씩 바로. 귤 문제 하니까 생각이 나네. 자, 지금부터 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제부터 여러분은 1차 방정식 중에서 해가 2개씩 있는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뭔 소리예요? 싶을 겁니다. 혹시나 책을 미리 보신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풀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내용을 보면서 가겠습니다.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1차 방정식의 형태는 어땠어요? ax 플러스 b는 0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때마다 항상 a와 b 값을 따라가지고 x 값이 하나씩 결정짓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1차 방정식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면은 3x-6, 1, 0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x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항시키고 x의 개수로 양배를 나눴지. 그러면 x가 얼마가 나와? 3 누구야? 2가 나왔겠죠. 이거 이항시켜서 풀기도 했지만 얘는 여기가 하기 전에 맨 처음에 하기 어떻게 했어요? x에다가 어떤 특정한 수를 1, 2, 3, 5 등을 대시켜가지고 참이 되는 수를 찾아서 했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미지수가 2차인 1차, 2개인 1차 방정식은 우선은 미지수가 x와 y 2개가 나오는 1차 방정식이 참이 되게끔 하는 값을 찾는 순서상 x, y를 찾는 과정이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을 찾아가는 과정 되겠습니다. 자, 순서상 어디서 많이 봤죠? 좌표에 나오는 것은 순서상 그겁니다. x값, y값 이렇게 x가 하나로 정해져 있을 때 y값도 또 똑같이 하나로 딱 큰 정해지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이것을 푼다는 것이 이것을 만족하는 해를 모두 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밑에 개념 문제를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개념 문제가 여러 개 있긴 한데 그 중에서 2번만 한번 해볼게요. 다음 1차 방정식에 대해서 표를 완성하고 x, y가 자연수일 때 모든 해를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내가 이거는 화면으로 주지는 못했습니다. 책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x 플러스 y가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근데 굳이 표를 안 쓰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x 값을 먼저 정하세요. 만약에 x 값이 뭐 0, 1, 2, 3, 4, 5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일단 칠게요. 그러면은 더해서 5가 돼야 되니까 이거 일단 또 y 값도 정해질 거 아니니? 만약에 x가 0이라 치면 y가 얼마가 되겠어? 5가 되겠죠? 1이라면 누구니? 6 누구야? 더해서 5가 돼야 되겠지. 단비례 생각하면 돼, 단비례. 그러면은 2 할 때는 3이 되고 3이 7 누구야? 그래서 3일 때 더해가지고 5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2가 되고 4일 땐 1, 5일 땐 0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요 녀석들의 순서상이 1차 방정식, 이 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어땠어요? x와 y가 모두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껴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누구야? 여기서 제껴야 되는 애들이 있어. 모두 자연수가 돼야 된다 했으니까 누굴 제껴야 되겠어? 0 들어가는 거. 0 들어가 있는 거 제껴야 되겠죠. 0은 자연수 아니다. 뭐예요? 0은 그건 뭐예요? 0은 그냥 0 그 자체입니다. 자연수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였어요? 1하면 1학기 때로 돌아옵니다. 정수. 양의 정수죠. 자연수. 그리고 음의 정수가 있고, 정수에는 세 가지가 있다 얘기했잖아. 왜 세 가지가 나와? 정수의 종류 세 가지. 민재, 정수의 종류 세 가지 뭐가 있어? 자연수. 엎드려.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영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양의 정수를 가지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자연수에 해당되는 이렇게 네 가지가 이 1차 방정식, 이
이 방정식 x 플러스 y는 5의 세가 될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두 번째, 3y 플러스 1이 3x 플러스 y가 16입니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x의 값을 대입을 해가지고 일일이 쭉 찾아보는 겁니다. 뭐 0,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막 써볼게요. 자, x 값이 0이다. 그럼 y가 얼마겠어요? 둘 더해서 16이 돼야 되니까 y는 16이 나올 거예요. 자, x에 1을 넣었다면 y는 13. 2를 넣었다면 3을 넣으면 4 넣으면 5 넣으면 6 넣으면 응? 아니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지. 자, 이렇게 순차쌍 조합이 하나씩 모여서 6개의 합 순차쌍을 만들었다 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x랑 y가 모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누구 제껴야 돼? 영어 제끼고 요거 제껴야 되겠지. 그럼 요 3x 플러스 y의 해는 누가 된다? 요거부터 요거까지 5쌍이 나온다. 그렇게 정리됩니다. 물론 지금은 자연수라는 걸 전제로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x랑 y 값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두 가지 수의 쌍을 찾는 거. 이걸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해를 찾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정밀이나 반비례하게 할 때 그거 생각하면 좀 특히 괜찮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풀이 과정 이걸 보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등식 ax 플러스 2y 플러스 9가 4x 플러스 마이너스 b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 합니다. 이 말의 즉슨 뭐겠어요? x랑 y가 모두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 조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우선 요거를 하나의 식으로 바꾸겠습니다. 다 이항시키세요. 그럼 어떻게 바뀌어? 어떻게 하면 되겠죠? 저거 다 왼쪽으로 이항시켜. 그러면은 ax-4x 플러스 2y 플러스 by 플러스 9가 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같은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를 묶어내면 되죠. ax-4x 요거를 자 똑같이 뭘 가지고 있어? x를 가지고 있죠. 그럼 x로 묶어내면 됩니다. 그럼 누구만 나오면 돼? 얘랑 얘를 따로 패키지 써주면 됩니다. 어떻게? a-4의 x 이렇게 패키지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y도 여기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y를 가지고 있으니까 2 플러스 2에 y로 묶어냅시다. 그리고 플러스 9는 자투리가 남기고 그러면은 이것이 미지수가 두 개의 1차 방정식이 돼야 하니 x랑 y 둘 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뭐겠어요?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립이 가능해? a-4가 0이 되면 안 되고 2 플러스 b가 0이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정리 가능하죠. 따라서 a에 들어가는 건 누구? a가 4가 되면 안 되며 b는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된다.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지난번에 1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 이거 응용 문제랑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했었나요? 나하고는 안 했을까? 나하고는. 들어봤는데. 이게 1학년 1학기 내용이니까. 지금 대학을 1학년 2학기 6번부터 시작해요. 2-2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엔 미지수가 두 개의 1차 방정식의 해를 이렇게 친절하게 줬습니다. 어떻게 줬어? 마이너스 1,3으로 친절하게 주어졌습니다. 식도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 ax 플러스 물기가 이거 아니네. ax 플러스 3y가 11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내면 되겠어요? 요거랑 요거를 여기다가 때려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풀이 가능하죠? 마이너스 a 플러스 9가 11이다 이렇게 정리 가능하지. 그런 다음에 넘겨. 그러면 마이너스 a는 2 따라서 a 값은
원이 된다. 간단하죠? 생각보다는. 아직까지는 할만합니다. 아직까지는 할만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공개입니다. 이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나 이건 뭐냐면은 아까 전에 배웠던 이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있죠? 그거를 하나의 패키지를 묶은 겁니다. 이렇게요. 예를 들어 뭐 ax 플러스 b가 0 그리고 cx 플러스 dy가 0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묶은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묶었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이 방정식의 해인 x와 y가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된다. 두 개를 모두 만족시키는 값을 가지고 연립 방정식에 해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만족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가는 것을 가지고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은 뭐냐? 그럼 이것도 완전 생 노가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노가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해를 구한 다음에 요 해가 여기에 만족시킬 수 있는 또는 요거와 요거 해가 중복되는 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겹치는 걸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밑에 개념 문제 보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개념 문제를 하면 따는 걸 계속 까먹고 이것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왜 이게 더 쉽다 했어요? 응? 왜 이게 더 쉽다 했어요? 아, 지금 이론이 복잡해서 그렇지 실제로 풀어보면 별거 없어. 진짜죠? 진짜? 풀어봤는데 머리 아프다 싶으면은 남의 대로 된다. 네, 저요. 어디를 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내가 풀어봤을 때 진짜 어렵다, 정말 이거 못 풀겠다 싶으면은 내가 5분 동안 머리 박고 있을게. 네.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내가 5분 동안 머리 박고 수업을 할게. 알았지? 가능해? 응? 필기만 안 하다 뿐이지 진행은 가능하겠지. 자, 그러면은 개념 문제를 보고 하겠습니다. x하고 y가 다 자연수라고 가정해 놨습니다. 연립 방정식 두 개가 있습니다. x 플러스 y가 6, 4x 플러스 y가 18 이렇게 일단 치겠습니다. 그럼 먼저 x 플러스 y가 6이 되는 패키지부터 구할게요. 그럼 x랑 y가 다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x 값을 0부터 대입하는 게 아니고 1부터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x가 1이라 치면은 y가 얼마가 되겠어? 5가 되겠죠. x가 2라면은 4, x가 3이라면 3이 될 것이고, x가 4라면은 2가 될 것이고, x가 5라면은 1이 될 것입니다. x가 6일 때는 y가 0이 되니까 제외. 자, 그리고 이것도 해봅시다. 이것도 보여보면 돼요. 마찬가지로 구하세요. 1부터 출발합니다. 만약에 x가 1이라면은 y는 14가 가능하고요. x가 2라면은 y가 10. x가 3이라면 y는 6. x가 4라면은 y가 2. 자, x가 5라면은 y는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러면은 그건 제끼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해들 중에서 겹치는 거 있나? 고민해서 봐봐. 여기 해 패키지 중에서 겹치는 게 있습니다. 여기 해를 구한 순서쌍들 중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4,2가 겹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방정식의 해는 뭐가 된다? 4,2, 즉 x가 4고 y가 2라는 이 두 개의 방정식을 모두 만족하는 해가 된다 라는 겁니다. 근데 둘 다 결과들로 찾아야 돼요? 현재까지는 그래요. 근데 더 빨리 구하는 방법을 잠시 후에 보게 될 겁니다. 저 못하겠어 했어요. 이래가지고 벌써부터 이렇게 그래. 싫어하는 거. 벌써부터 못해봤겠다는 소리가 나오면 되냐. 이렇게 일일이 구하면은 진짜 한두 번도 없긴 해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다음 장에 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순서상 짜지 않고 바로 구해 나가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단 여기 있는 방법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1차 방정식에서 식을 정리하는 것이 말끔하게 이해가 된다는 전제로도 하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3-1번 문제입니다. x랑 y가 자연수라고 했을 때 연립 방정식 요 두 녀석의 해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서 해 패키지, 여기서 해 패키지 찾아서 겹치는 거 찾으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x가 1일 때 y가 6이 되고요. x가 2일 때 y가 4가 되고, x가 3일 때 y는 2가 됩니다. x가 4일 때 y는 0이 되니까 이거는 제끼고. 여기 3개 나옵니다. 자, 밑에 거 보겠습니다. 이것도 x가 1일 때 y는 얼마가 나오겠어? x가 1일 때 y는 자연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1일 때 이거는 제끼겠습니다. 그리고 x가 2일 때는 가능해요. x가 2일 때 y는 4가 나옵니다. 나왔네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연립방정식은 웬만하면은 한 군데에서 겹칩니다. 한 군데에서 겹쳐요. 2개 이상 나온 경우는 없습니다. 3-1번은 바로 2번을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가다도 익숙히 잘 되는 거죠. 뭐 그렇지. 지금 하는 노가다가 나중에 하는 노가다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 자, 이번에는 해가 문자로 주어져 있는 거 여감을 해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가 -4 그리고 y는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를 x에 요거를 y에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기다가 대입을 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 -4a 플러스 2가 -6. 그럼 -4a가 얼마란 이야기? 이거 이항시키면 되니까 -8 따라서 a는 2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이거를 밑에다가 넣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12 플러스 2y가 4가 되니까 2y는 -8 따라서 y가 얼마나? -4가 나오게 될 겁니다. -10이 아, 아니에요. -12 비슷하다 하니? 이거 예를 넘어가면 되니까. 다시. 그래서 여기다 대표는 -12 플러스 2b가 4가 되니까 2b가 반대로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16, b가 8. 그래서 이 둘을 더해주면 되니까 2 플러스 8이 되어서 10이 나와주면 되는 거. 이렇게 한번 풀이해 봤습니다. 20분간에 나왔네. 잠깐만. 이렇게 한번 풀이해 봤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 노가다를 해야 되지만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의 그 노가다 하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여기서도 문제 몇 개를 좀 시도해 왔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지수가 2개 나오면 돼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x의 2배와 y의 3배. x의 2배니까 2x, y의 3배니까 3y. 둘을 합친다. 그랬더니 36이다. 식 성립되고 미지수 2개 살아있죠? 그럼 1번은 되는 겁니다. 2번. 영어 시험에서 3점짜리 문제를 x에게 맞췄고 4점짜리 문제를 y에게 맞춰서 85점을 맞았다. 그럼 3점짜리에서 얻은 점수는 얼마? 3 곱하기 x가 하면 되니까 3x. 4점짜리에서 얻은 거는 4y. 이걸 둘 합쳐서 맞은 거니까 85. 미지수 다 살아있네요. 그러면 2번도 된다. 3번. 아버지의 나이 x세는, 아버지의 나이 x는 아들의 나이 y의 3배. 3y보다 2살 더 많다. 이것도 가능하지. 왜? 이걸 이항시키면 되잖아. x-3y가 2 이렇게 성립이 되니까 얘도 되는 겁니다. 4번. 가로의 길이가 x, 세로의 길이가 y, 직사각형의 넓이는 24제곱cm다. 이거 식으로 세우면 어떻게 세워야 돼?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1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 y가 x분의 24. 이거는 뭐였어요? 반비례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미지수 이렇게 있다고 해서 미지수가 2개라고
조건이 뭐예요? 문자가 밑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문자가 분모에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방정식도 함수도 부등식도 아무데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식이에요. 양식. 그러면은 요거 또 하나만 틀린 것이 있을까? 3을 나왔으면 끝난 겁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5번 같은 거 한번 해보면은 거리에 대한 문제네요. 시속 5km로 X시간 달렸다. 그럼 거리는 어떻게 구해? 5X. 6km로 Y시간 달렸다. 6Y. 했더니 총 거리가 8이다. 5X 플러스 6Y는 8. 이것도 성립이 되죠.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 상태로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는 1차 방정식을 가지고 미지수 두 개짜리 방정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번 x랑 y가 자연수일 때 1차 방정식 3x 플러스 2y는 18의 해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건 이제 익숙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거 할 때는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 표를 작게 그려서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야. x, y의 구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x랑 y가 자연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x가 자연수일 때 한번 매겨볼게요.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이렇게 막 매겨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바로 2와 이렇게 대입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유형이 나왔을 때는 3x는 18-2y 이렇게 푸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또 아니면은 여기 요거를 넘어와가지고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18은 0 이렇게도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럼 x에다가 1을 넣어보겠습니다. x에다가 1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x에다 1을 넣게 되면은 2y 마이너스 15가 0이 되거든요. 그럼 y 값이 얼마가 나와? 2분의 15가 나옵니다. 얘는 뭐나? 얘는 탈락 바로.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유리수가 나오는 순간 바로 탈락입니다. 2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 2를 넣게 되면은 2y 마이너스 12가 제로가 되니까 y는 6이 나오게 돼요. 3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3을 넣게 되면은 9는 18-2y가 되니까 2y는 9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2분의 9 탈락. 4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4를 넣게 되면은 12는 18-2y 따라서 2-2y가 6이 되어야 하니 y 값은 3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5를 넣게 되면은 또 어떻게 되냐? 18-2y가 15가 돼야 한다는 거니까 3-2y가 제로. 그래서 여기는 2분의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되겠고. 그럼 6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 의미가 없습니다. 0이죠. 그래서 실제 나올 수 있는 수는 2,6하고 4,3에 두 개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대입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현재로서는 완전히 순수 100% 머리로 쓰는 노가다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까지만 보고서 이거 못해먹을 짓이다. 이렇게 판정이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파트에서부터 이제 슬슬 딴짓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자, 다음 7번이네요. 7번 연립방정식 x-ay는 마이너스 10 bx 플러스 4y가 11이고 해가 나와 있습니다. x가 마이너스 5, y가 마이너스 1일 때 a와 b의 값을 구하면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x랑 y에다가 있는 그대로 갖다 때려 넣으면 됩니다. 그럼 위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해결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0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a는 요거 넣게 되니까 마이너스 5 따라서 a 값은 5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이번엔 요거를 밑에다가 넣으세요. 밑에다가 넣으면 얼마가 되냐? 5b 마이너스 4가 11이 되므로 5b는 11 플러스 4를 해서 15 b는
그 다음에 문제는 뭡니까? a-b라고 했으니까 5-3을 하자. 요거죠. 해가 주어졌으면 이거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해가 주어졌을 때, 해가 무엇일 때라고 할 때는 100% 확률로 개수에다가 무슨 뻘짓거리를 해놔가지고 이거 개수 찾으라는 얘기예요. 요 문제만 좀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수업의 숙제는 80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블 처음부터 80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준 거 있죠? 그것까지 포함을 했어요. 그리고 가방법을 이용한 풀이는 지금 한 시간이 한 10분, 15분 정도 남아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을 좀 많이 좀 설명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다가 좀 집중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방정식 풀이는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해봤다시피 완전히 노가다라고 보였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 못 된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저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다가는 거의 뭐 300만 중학생들이 전국에서 들고 일어날 게 뻔하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풀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교재 책에서 제시합니다. 물론 중등 2학년 표준 교육과정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첫 번째 룰입니다. 첫 번째 룰은 가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한자로 써있죠? 더하고 뺀다라는 뜻입니다. 더할 가짜와 뺄 가짜를 써가지고 더하거나 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어떻게 풀이를 하느냐? 연립방정식에 있는 두 방정식을 변끼리 더하거나 빼서 하나의 문자를 없애는 겁니다. 문자가 두 개 있는데 하나 없애고 나면 그래도 하나는 더하기 쉽겠지. 그래서 소거를 시켜가지고 미지수를 소거해서 없앤다는 뜻입니다. 너하고 제로로 만들어서 없앤 다음에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법을 이용한 연립방정식 풀이 방법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양변에다가 적당한 수를 곱해서 미지수의 절대값이 같아지게 만든다. 그리고 부호가 같으면 변끼리 빼고 다르면 변끼리 더해서 미지수를 제로로 만든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좀 간단한 형태로 만들어서 문제를 푼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을 위해서 예시를 실제로 하나 만들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있다 치겠습니다. x 플러스 2y가 6 여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3x 플러스 2y가 3 이런 게 있다 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서는 가방법을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뭐냐? 미지수들의 개수를 먼저 살펴봅니다. 개수의 절대값이 같은 게 있는가 없는가를 봅니다. 자, 지금 고라지를 보니까 미지수 앞에 있는 문자 앞에 있는 개수가 똑같은 거는 절대값이 같은 건 누구라고 쳐야 되겠어? 2y 2의 절대값이 같죠? 그러면은 이 두 녀석의 절대값이 같은 상태로 이 두 녀석을 있는 그대로 빼는 거예요. 빼거나 더하거나 하면 됩니다. 그래서 빼는 거와 더하는 걸 구별하는 방법은 문자입니다. 여기 부호가 같죠? 부호가 같으면 둘을 빼시면 됩니다. 부호가 다르다면 더하시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냐?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x-3x가 돼요. x-3x 하면 얼마나 될까? 마이너스 2x가 될 거예요. 여기가 어떻게 돼? 2y 마이너스 플러스 2y가 돼. 그럼 결국 뭐라? 2y 마이너스 2y가 되니까 0이 됩니다. 냅두세요. 비워 놓으세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6 마이너스 3이 되니까 3이 됩니다. 자, 과정이 어떻게 해서 있다는 과정이 나왔는지 알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이너스 2x는 3이 되니까 따라서 x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 이걸로 하나를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정해졌을 때 y 값도 정해져야 되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둘 중에 좀 더 대입하기 간단한 쪽에다가 넣습니다. 약분을 해서 없어지는 것은 더 좋고요. 그냥 개수가 1이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2분의 4 플러스 2y가 6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y에 관련된 방정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넘깁시다. 그럼 어떻게 돼? 2y는 6 플러스 2분의 3.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양변을 2분의 1로 계산해주면 되니까 y가 얼마가 나와? 4분의 19. 그래서 x랑 y 이렇게 해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내가 아무거나 수를 불러가지고 해가 유리수 꼬라지가 나오긴 했는데 실제로 이런 유리수 꼴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방정식 형태를 찾았을 때 식을 더하거나 뺨을 통해서 미지수를 하나 없애고 일단 하나 챙기고 나서 하나 구한 다음에 그걸 대입해서 또 다른 하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뭐야? 미지수 하나에 1차 방정식 두 개를 하는 겁니다. x에 관한 거 하나 풀고 y에 관한 거 하나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관건은 하나, 우선은 소거하면 없애려고 하는 미지수를 x도 상관없고요, y도 상관없어요.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내가 평소에 x의 감정이 많다. 그럼 x부터 없애도 되고, 그래도 순서에 따라서 x부터 보여야 되겠다. 그럼 y를 날려버리면 됩니다. 무엇을 날리든지 결과는 상관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결국 돌아오게 되거든. x짝이 y면 y짝은 x잖아. 그렇게 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지수의 개수 절대값을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없애려고 하는 개수의 부호 같으면 빼서 없애고 다르면 더해서 없애면 되겠습니다. 더해서 없애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3x 플러스 4y 그리고 2x 플러스 y 뭐 이런 게 있다고 쳐볼게요. 대충 보니까 자 미지수들의 개수들을 보니까 개수들이 같은 게 있나? 없죠? 그럼 이때 그럼 저걸 어떻게 구하라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개수를 똑같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주냐? 곱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아무거나 골라볼게요. x를 똑같게 만든다, y를 똑같게 만든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x를 똑같이 만들려면 6으로 만들 수 있겠어? 6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2를 곱해주고 여기다가 3을 곱해줘서 식을 바꾸시면 됩니다. 어떻게? 6x 플러스 8y로 바꿔주고 여기도 6x 플러스 3y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x를 일치하는 방법이고 y를 일치시킨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는 그대로 두고 얘를 곱하기 4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어? 3x 플러스 4y 이때는 8x 플러스 4y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는 x가 같아졌고요. 여기는 y가 같아졌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부호가 똑같으니까 두 식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뺀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부호가 다르면은 맞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요게 가방법을 이용한 연립 방정식의 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하려면 뭐가 잘 돼야 돼? 1차 방정식 풀이도 잘 돼야 하지만 단항식 계산, 단항식 덧셈 뺄 여기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줄끼리 계산을 제껴버려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동명 계산하는 거, 동명 정리하는 거 여기에 헷갈리시면은 바로 틀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전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인데요. 하나는 x 플러스 4, x가 3y 마이너스 10이 되고 하나는 x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5라고 했을 때 해가 a랑 b로 나온다고 합니다. 자, 찾아봅시다. 왜? 이거 어디예요? 다음 장에 다음 장. 3-3장에 3-1번. 84번. 아이고, 페이지가 잠깐만. 여기 있다. 넘어갔구나. 삭제됐다. 큰일 나. 됐어. 그러면 여기 몇 개나 문제 쓰면 하지 뭐. 자, 숫자 바꾸기 문제 1-1번 보겠습니다. 식에 따르면 연립 방정식 3x 플러스 4y가 5가 되고요. 밑에 있는 2x 마이너스 3y가 마이너스 8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기억, 밑에 있는 식을 니은이라고 할 때, 자, 미지수에서 x를 없애려고 합니다. x를 없애야 돼요. x를 없애려고 하면은 어떤 방법을 써먹어야 될까? 자, 똑같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x의 개수가 3이랑 2입니다. 얼마나 똑같이 만들어야 되지? 6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을 얼마로 곱해줘야 될까? 여기 기억에는 2를 곱해주면 되고요. 니은에는 3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러면 둘 다 6x, 6x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식을 없애려면 이 두 개의 식을 어떻게 하니까 더해야 된다, 빼야 된다? 빼야 된다. 부호가 같으니까 빼야 한다.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억 곱하기 2 마이너스 니은 곱하기 3 이렇게 되니까 몇 번? 1번이 되는 것이다. 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1-2번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 해볼 수 있습니다. 2x 플러스 y가 7 5x 마이너스 2y가 4라고 했을 때 해를 각각 구하고 x가 a, y가 b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b가 얼마인지 구하시고 되겠죠. 자, 이거는 각각 하나 신대로 견적을 따시면 됩니다. 자, x 계수랑 y 계수를 비교해 봤을 때 누구의 계수를 바꾸는 게 더 나을까? y 계수를 통일시키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위에 있는 식을 얼마를 곱해준다? 그냥 2를 곱해줘도 돼요. 굳이 마이너스 1을 안 줘도 됩니다. 왜? 바꿔줄게. 그러면은 4x 플러스 2y가 14가 되겠죠. 밑에는 그대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y의 계수가 같아졌어요. 부호는 생각하지 말고 일단 계수부터 똑같이 만드세요. 부호는 제끼고 절대값만 갖추면 돼요. 절대값만. 자, 근데 이 둘의 부호가 다르죠. 이걸 없애려면 둘을 더해야 될까 빼야 될까? 플러스 시키면 됩니다. 왜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뺄셈이 된단 말이죠. 그럼 계산은 얼마가 되겠어? 4x 플러스 5x니까 9x 14 플러스 y 4니까 18. 그래서 x는 얼마가 된다? 2가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 둘 중 하나에 아무데나 대입하면 됩니다. 근데 대입할 때는 어디다가 대입하는 게 좋냐? 기왕이면 간단한데. 심플이즈 베스트잖아. 복잡한 데 넣으면 괜히 여러분만 복잡합니다. 그래서 난 어디다가 넣을 거냐?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그럼 얼마가 돼? x 대입하면은 4 플러스 y가 7이 되므로 이항시키면 바로 나오죠. y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따라서 x랑 y 둘을 더하면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요게 1-2번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립방정식이 해가 주어졌을 때 미지수 값을 구하는 밑에 있는 내용에 대한 건데요. 자, 요거는 간단합니다. 해를 있는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ax 플러스 by가 마이너스 4 bx 플러스 ay가 1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는 3, 마이너스 2라고 했을 때 a 마이너스 b는 얼마인가? 자, 풀어봅시다. 대입하시면 돼요. 모든 식에다가 대입하세요. 그럼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3a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4 여기도 a 먼저 맞춰볼 거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3b가 11 이렇게 됩니다. 야, 이러니까 계속 참 희한하다 이러니까. 그러면 누가 맞추든지 상관이 없어요. 자, a를 맞출 것이냐 b를 맞출 것이냐 결국은 똑같은 수로 맞춰지게 될 겁니다. 얼마나 맞춰져? 6으로 맞춰집니다. 그럼 이것들을 다 변화시키겠습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면 되냐? A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A 기준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A 기준 맞춰야 되니까 여기는 얼마를 곱해줘야 돼? 2를 곱해줘야 되고 여기는 3을 곱해주면 됩니다. 부호 생략하지 말고 절대값만 맞추세요. 부호까지 맞추면서 곱셈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게 어떻게 바뀌어? 6a-4b는 마이너스 8 곱해준다고 해서 문자가 곱해주는 거 아닙니다. 싹 다 곱해줘야 돼. 밑에는 마이너스 6a 플러스 9b가 33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부호가 다르죠? 부호가 다를 때 어떻게 한다? 플러스 한다. 그러면 a가 사라지고 4b 플러스 9b니까 5b 마이너스 8 플러스 33이니까 25 그래서 b는 얼마?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에서 더 간단한 거 넣으면 된다고 했죠?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여기다가 넣어도 돼요. 간단한 거 넣어도 돼요. 그럼 어떻게 돼? 3a-12 마이너스 4가 되니까 3a는 4 플러스 10이니까 6. 따라서 a는 얼마? 2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뭡니까? 2에서 5를 빼주면 되니까 얼마가 나오면 돼?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이 가방부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하버드 만든 80페이지 거기까지 연습을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